자, 408페이지 47번 유정 등기가 있죠. 자, 유정 등기와 관련돼서는 두 종류가 있죠.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이 있다. 포괄 유정은 187조고 특정 유정은 186조고 언제나 공동 신청이다. 그러고 생각해서 47번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수정자는 단독, 틀렸죠. 공동이고요. 이번에 등기 신청서의 등기 의무자, 등기 필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등 유정은 반드시 제공해 줘야 되겠죠. 자, 유정의 조건이 붙은 경우 잘라요. 조건이 붙었다. 그러면 유정자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조건이 성취된 날입니다. 그러면 앞에 조건이 붙으면 뒤에도 조건이 나와야 되고요. 앞에가 기한이 나오면 기한이 나와야 돼. 그러면 유정자가 사망한 날 그러면 그냥 유정에 있어서 그러면 유정자가 사망한 날이겠죠. 3번은 X. 4번은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상속인의 이름은 자, 자식은 뭐든 뭡니까?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같은 자식인데도 3남매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자식이 있고 나빠하는 자식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도 부모도 아버지도 사람인지라 좋아하는 자식한테 상속을 다 주고 갔어요. 아버지가 상속권을 남용했다. 그러면 형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야 돼? 내 법정 상속권을 달라. 그게 바로 유류분 침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류분을 침해했으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형, 내 남아있는 내 법정 상속권을 다할 수 있어요. 근데 유류분 침해라 해서 등기소에 신청하면 등기하는 그 지분에 대해서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신청하면 무조건 수리하여야 한다. 빠져야 돼. 수리할 수 없다. X. 5번에 상속 등기가 격려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정자로부터 직접 승인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게임 오버 끝. 5번이 정답이 되겠네.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 유정 등기의 대표적인 뭐예요? 이런 의미 문제가 대표적인 유정 등기가 됩니다. 자, 유정 등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또 쭉 나오게 되네요. 자, 문제 48번 유정의 반복입니다. 유정 이전 등기 절차의 유정 등기, 즉 유정 이전과 관련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정자가 유언 집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수정자를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은 등기 의무자로 하여 공동 신청한다. 그래서 유정은 언제나 공동 신청입니다. 이번에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상속 등기가 이미 격려되었다면 상속 등기를 말소하고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2번은 X죠. 상속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직접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2번은 X고요. 3번에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그러면 포괄 유정이다. 특정 유정이다.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정자로부터 직접 수정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맞네요. 4번에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가등기는 유정자가 사망 후 그러면 가등기가 가능하고 유언자가 생존 중 그러면 수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유정은 사망 전 단계와 사망 후 단계를 나눠봐야 돼. 그러면 유정 등기는 언제나 가등기 대상이다. 이러면 틀려요. 사망 전하고 사망 후를 나눠보셔야 됩니다. 5번에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원인은 몇 년 몇 월 며칠 유정으로 기록하고 연월일은 원칙적으로 유정자가 사망한 날을 기록한다. 맞네요. 만약에 조건이 붙었다면 조건이 성취된 날이고 기한이 붙었으면 기한이 도래한 날. 그러면 고로 4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도 유정 등기의 대표적인 연장선상이 있네요. 유정. 계속 유정 풀어보자고요. 자,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원인은 몇 년 몇 월 며칠 유정으로 기록하고 연월일은 원칙적으로 유정자가 사망한 날을 기록한다. 다만 유정에 조건이 붙었대. 그러면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붙으면 기한이 도래한 날. 오케이. 1번.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번에 수정자가 여러 명인 경우 포괄 유정의 경우에는 수정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며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포괄 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된다. 2번은 X. 자, 3번에 유정의 목적물이 미등기인 경우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전 등기한 다음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약간의 뭡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죠. 앞에 뭐를 붙였으면 좋아요. 바로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을 완전히 붙였으면 더더욱 좋았을 텐데 그냥 유정으로 인한 유정의 목적물이 미등기인 경우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이의신청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대적으로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자 소유권 보전 등기한 다음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유정 앞에 뭘 붙여야 돼? 특정 유정어라고 붙여주면 좋아요. 그래서 3번도 약간의 뭐죠? 불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4번에 유정우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로 정보로 제공해야 되며 요 4번이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4번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유정우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유류분을 침해했대. 유류분 그러면 수리해야 된다.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 뭐예요? 지문에 익숙해져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7번부터 49번 문제가 대표부로 바로 뭐예요? 유정 등기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자, 문제 50번과 관련돼서는 뭘까요? 이거는 진정명의회복 등기와 관련된 문제가 되네. 자, 진정명의회복 등기. 자, 진정명의회복 등기 여러 번 우리가 했어요. 자,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계약이 아니다. 대가성이 없으며 등기혼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두고 특히 1차 볼 사람은 등기 청구는 물건적 청구로서 등기 청구를 말하고 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 진정명의회복 등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죠. 자, 50번의 진정명의회복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판결서의 검인을 받아줘야 아니한다.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되죠? 진정성이에요. 자, 이번에 등기 권리자 상속인도 결론적으로 포괄 승계인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자 계약이 아니니까 농지 지적 자격증은 제공을 요하지 아니한다. 자, 판결에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 원인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판결이라면 판결 확정서가 판결서가 등기 원인 정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4번은 X가 된다. 5번은 이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기해서 소유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데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것은 어불성설이죠. 고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1번을 우리가 접근해보죠. 진정명의회복 등기입니다. 자, 51번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으로 하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 이미 자기 앞으로 요거는 1번은 민법 지문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가 현재의 등기 명의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 신청은 수리하여야 된다. 맞네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로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 명의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얻기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 경우 1과 같다. 1번과 2번은 의미상으로 같죠. 자, 3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다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이전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소와 후소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번 지문도 우리 민법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4번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 정부의 등기 원인일자를 찍고 여기 나왔네. 등기 원인일자는 기록하지 않고 그렇죠. 그럼 고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토지거래 허가증, 농지 취득 가격 증명은 정부 정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진정명의회복 등기의 본질로는 계약이 아니다. 대가성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5번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문제 51번은 대표적인 무슨 등기일까요? 이게 함내 특약 등기야.
판매 특약 등기는 뭐예요? 거의 그림을 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A가 B한테 싸줬다가 되돌려 싸주는 거. 요거는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가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요. 판매 특약 등기로서 요 사람은 매도인, 요 사람은 매수인이 되고 요 사람이 대표적인 권리자가 되고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 51번부터 판매 특약 등기를 트레이닝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52번 문제죠. 판매 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매라 하면 이제 개념이 나오네. 민법에서 판매와 재매매 예약을 다 배우죠. 판매는 대표적인 매도 담보에서 우리 계약법에서 그런 대표적인 강론 파트에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1번의 판매라 하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서 동시 신청이고 매도인이 판매할 권리를 보유할 경우 판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그러면 부동산은 5년이요, 동산은 3년이요, 행사요, 매매 목적물을 팔았다 다시 사오는 것, 이게 바로 판매 개념입니다. 이번에 판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동일한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동일입니다. 판매 특약 등기에 있어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툭 치면 돈, 매매 대금 툭 치면 돈. 돈은 뭡니까? 소송의 씨앗으로서 잘라야 돼. 그래서 돈 영어로 건치면 머니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어머니라고 그랬죠. 필요적 기록사항이나 판매 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 오케이. 4번의 판매 특약 정서를 매매 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한 경우는 등기 원인 정보로서 판매 특약 정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오케이. 판매 특약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 의무자 등기 필 정보와 인감 증명 첨부를 제공해야 된다. X. 제공할 필요가 없죠. 원래 집주인이 매도인이 권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판매 특약 등기는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고 대표적으로 인감 증명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그러면 52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역시 이제 트레이닝 하라는 거네. 문제 53번 무슨 등기가 되죠? 판매 특약 등기가 되네. 판매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뒷장 넘겼어요. 책상이 안 넘어갔어요. 다시요. 책장 한번 412페이지입니다. 53번 문제. 판매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별개. 바로 별개잖아, 별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판매 특약 등기는 별개, 하살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별개. 이번에 판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신청은 부동산 등기법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경우에 해당되어 등기를 신청을 가까이 된다. 맞네요. 판매대금 감액은 말소 등기와 같죠. 그러면 판매권 변경 등기에서 등기 권리자는 판매권자 매도인이 되고 등기 의무자는 당연히 매수인이 되겠죠. 감액 그러면 말소와 같게 되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의 판매 특약 등기는 판매 특약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음으로써 매매 계약이 실효되면 그 특약을 효력을 잃게 되나 판매 특약이 무효로 되도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은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왜? 판매 특약은 소유권이자 이렇게 주와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의 판매권이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때 판매권자가 제3지력자를 상대로 판매권을 행사한다. 맞네요.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입니다. 판매권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매 특약 등기 신청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별개 또 나오죠. 하나,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동시 신청이다. 동시죠. 판매 특약 등기 특약에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을 매각하여 취득했다 하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나 저당권 등기에 선행하는 판매 특약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하며 판매권 등기는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로 신청을 하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당사자의 특약이 있는 경우 제3자를 판매 권리자로 하는 판매 등기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제3자를 위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아마 안영찬 교수, 민법 교수님한테 판매와 재매매 약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판매권을 실행하여 판매한 실행 나왔죠. 그러면 뒤에 행직이야. 직권으로 말소한다. 판매 특약 등기는 매매란 소유권 이전 등기,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2번부터 54번까지는 대표적인 한매 특약 등기를 우리 어밍업을 했네요. 자, 이번에는 문제 55번을 우리가 접근해보죠. 자, 문제 55번은 대표적인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한번 신탁 등기. 자, 신탁 등기는 우리가 이제 A가 B한테 하살 한 방을 쏴줬다. 그래서 이렇게 쏴줬다라는 거. 이 사람은 이탁자가 되고 이 사람은 수탁자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두고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 이 사람이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하살 방향이 같다라는 걸 기억해줘요. 그러면 자, 동일한 신청 정보고 그러면 동시 신청 사이고 일괄 신청이 가능하고요. 하살이 B한테 날아갔다는 것은 대내적 대외적 관계, 대내적 대외적 관계에서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대표적인 바로 수탁자가 된다. 요 기억을 해두시고 대표적으로 주된 계약이며 그 다음에 수인의 신탁 재산은 뭐가 된다? 합유 재산이 되고 또 하나는 뭘 이야기했죠? 바로 대가성이 없다라는 걸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13페이지 55번을 접근해 봅니다. 자, 1번에 부동산 신탁 등기에 대해서 수탁자를 권리자로 하고 이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한다. 그림 여기 나와 있죠. 수탁자, 이탁자의 관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요. 자, 수익자, 이탁자는 수탁자를 대의할 수도 있어요. 없다. 정답은 2번이 되네. 자, 수탁자가 2인 툭치면 합의로 가 있어야죠. 4번의 신탁등기 신청은 신탁으로 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툭치면 동일한 정보로 해야 되겠죠. 자, 신탁등기 신청 정보에는 신탁의 목적, 부동산 등기법 81조 조정의 기록을 적은 서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고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6번입니다. 56번은 이제 신탁등기. 자, 56번에 56번 55번이죠. 55번이 되네. 자, 또 55번. 자, 문제 56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신탁등기. 자,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신탁은 이탁자,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 그 밖의 처분을 행하여 그로 하여금 그 재산권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관리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의 개념이네. 이번에 신탁 등기는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와 동일 순위로 기록하고 형선을 그어 두 개의 등기를 구별하게 되며 신탁음부의 번호를 기록한다. 3번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2인 이상인 때는 공동수탁자가 합유 표시 신청서에 적어야 되며 4번에 동일한 이탁자 및 수탁자 수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같은 신탁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한 개의 신탁 정보로서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탁음부가 될 서면 한 개만 제출하면 되고 잘라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제출할 필요는 없다. 부동산이 3개만 신탁음부도 3개, 4개면 4개라고 그랬어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저번에 신탁행위에 대한 신탁등기 신청은 신탁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반드시 동일한 신청 정보여야 한다.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문제 57번입니다. 자, 문제 57번과 관련돼서 56번, 57번. 그럼 여기에서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하살을 한 방 쏴주고 이렇게 날아갔다. 그러면 대내적 대외적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돼. 그러면 신탁 등기 후 소유권자는 수탁자가 됩니다. 그것만 계속 생각해야 돼요. 57번에 신탁 등기가 완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해서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등기 촉탁이 있었다. 등기한이 수리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수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는 가압류 등기 촉탁 가능하죠. 수탁이 완료되었으니까 수탁자. 그럼 이탁자를 등기 의무자는 신탁 전에 가압류 등기에 기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촉탁. 이탁자를 등기 의무자라는 신탁 전이라는 케이스는 전이라는 케이스를 달았죠. 5번에 이탁자를 등기 의무자라는 가압류 등기 촉탁. 5번은 안 되겠죠. 왜? 이미 신탁 등기 후니까 수탁자를 상대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57번에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일단 신탁 등기를 하면 하살 방향인 B가 들어가서 이 B가 전리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대표적인 수탁자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의미를 잡고 우리가 들어가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58번.
자, 문제 58번은 이제 지상권을 한번 워밍업 하세요. 대표 전에 자, 대표 용의권 등기에서 대표 선수 1번 타자가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네.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자, 공유지분, 지분하고 용의권은 친하지 않죠.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한필의 토지 일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이번에 지상권 설정 등기의 목적과 범위, 비로적 기록사항이고 잘라요. 자, 거기 자료인데 거기 오타가 나왔네. 지료라고 써놔요. 지료가 써놔요. 자, 지료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맞다. 3번에 지상권의 목적이 된 토지 일부의 경우 지적도 일부에 대해서는 지적도를 첨부를 제공하고 허목적인 부분을 표시해야 되며, 자, 개정적 구분 건물의 특정 개정을 구분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 지상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분 지상권은 지하나 지상의 일정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이나 건물 잘라요. 수목 동그라미. 수목에 대해서 구분 지상권은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9번으로 가보죠. 자, 문제 59번에 대해서 소유권의 권리에 관한 등기 실행 중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서의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된 기간을 적은 경우 등기하는 신청서의 기록대로 이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단축기간대로 이를 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X. 2번의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불확정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철탑 존속기간으로 한다라는 약정은 30년을 최단 존속기간은 불확정기간을 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 영구 지상권도 가능하죠. 아마 민법 교수님한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안영찬 교수님한테. 3번의 지상권은 배타적인 권리물로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이중 설정하지 못하고 지분상에도 설정하지 못한다. 우리 지상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3번이 가장 중요한 지문이죠. 이중 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고 지분, 권리의 일부에 지상권은 설정할 수 못한다. 그래서 3번 지문이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4번에 한 개의 여유지를 위한 소유자를 달리한데 여러 개의 성역지. 그럼 성역지가 여러 개라면 지역권 설정 등기도 각 소유자별로 신청해야 된다. 4번 지문도 자주 출제됩니다. 3, 4. 59번에 대해서는 3, 4번을 공략 좀 해놓으세요. 3, 4번. 자, 5번에 전세권 변경 등기. 전세권 변경 등기.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자의 승낙서를 전부로 제공한 경우에만 부기 등기로 한다.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고 5번 지문도 권리의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중요한 지문이 되네요. 그래서 3, 4, 5 요거에 대해서 꼭 정리 한번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용의권과 관련돼서 뭐예요? 문제 60번은 지역권입니다. 자, 지역권. 우리 이제 무지막지 했으니까 우리 역이라는 것은 서비스라고 그랬어요. 자, 서비스를 여하는 토지, 요역지가 되죠. 요역지는 전부의 일부에 정듯이 전부해야 되고, 요역지라는 것은 길을 받는다. 그래서 받는 토지가 되고, 성자는 성역지는 서비스를 준다. 서비스를 줄 성. 그래서 주는 토지. 그러면 여기는 전부, 여기는 뭐예요? 전부 일부. 요거는 주고 요거는 종. 요 관계는 한번 따져놓고 들어가셔야 돼. 자, 지역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성역지 지상권자도 지역권 설정자로서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고요. 성역지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준 경우 지역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 등기, 부기 등기 맞네요. 3번의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가 권리자, 즉 뭐예요? 요역지권자가 되는 거고 지역권 설정자가 성역지권자가 됨으로써 등기 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 지역권 설정 등기 신청 정보에는 부동산 표시의 일반적 기록사항 이외에 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 하나 더 한다면 요역지 표시. 5번의 요역지의 소유권 이전의 경우 지역권의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죠. 수반성 때문에 그래요. 이게 따라가면 이것도 따라간다. 대표적인 이게 뭡니까? 대표적인 수반성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1번으로 쭉 빠져보죠. 자, 문제 61번도 대표적인 지역권 문제가 되겠네요. 61번 문제. 자,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역권은 요역지 토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잘라요.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오케이.
2번은 여역지 표시와 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는 신청 정보의 필요적 기록사항. 오케이. 등기하는 성역지와 여역지의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게 될 때 여역지는 직권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직, 성역지는 신청. 그래서 한번 맞네요. 4번의 성역지가 여러 필지에 각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성역지의 각 소유자별로 별개의 신청서에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다. 아까 봤던 문장이네요. 공유자 지분 끝났어.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은 설정할 수 없어요. 우리 용의권 등기와 관련돼서 절대적으로 지분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2번 지역권 등기입니다. 자, 지역권 설정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지역권 설정 등기는 성역지를 관할한 등기소의 신청, 그래서 성역지 신청. 2번의 등기하는 성역지와 여역지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소관의 요직 끝났네요. 여역지의 일부를 위한 여역지는 일부를 위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성역지는 모두 한 필의 토지 전부 해야 된다. 3번 끝났죠. 여역지는 반드시 전부 해야 되고 성역지는 전부도 될 수 있고 일부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일부 전부. 3번 X. 4번은 한 개의 토지를 여역지로 하고 소유자가 또 나왔네요.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토지를 성역지로 하는 지역권 설정 등기는 각 소유자별로 신청해야 된다. 오케이. 4번 맞고요. 성역지와 여역지는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등기한 지체 없이 여역지 등기소의 신청서의 접수인을 알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 지역권에 있어서 성역지와 여역지는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된다. 이러면 틀려요. 우리가 대표적인 지역권에 있어서 조만권도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6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3번으로 가죠. 대표적인 여기는 이제 전세권이 이제 전개가 되겠네요. 전세권.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지역권이었고 여기는 전세권. 여기는 이제 지상권과 관련된 문제였네요. 63번. 전세권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한 필의 토지 일부, 한 동의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며 전세권과 범위는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하는 사항이고 전라의 기간은 연전한 임의적 기록 사항이다라고 배우고요. 자, 3번의 전세계약이 전소기간의 만료로서 종료되어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도 만다 소멸한다. 그래서 맞고요. 자, 농지 전세권. 틀렸네요. 농지 전세권 안 되죠.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러면 전세권과 친하지 않는 것, 농지도 친하지 않고요. 우리 농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지분도 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하천도 친하지 않죠. 이중도 안 되고. 저번에 다 배웠던 겁니다. 그럼 4번은 X. 5번의 현지 전세권자가 제3자의 공동으로 전세권을 준공유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전세권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부기 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부기 등기.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64번입니다. 자, 여기 역시 전세권 문제겠죠. 자,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집합 건물에 대해서 대지권 등기가 완료된 경우 특정의 전세 점유 부분과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을 목적하는 전세권 등기를 완료받을 수 없다. 자, 이중 전세권은 안 되죠. 자,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맞죠. 자, 한 동의 건물을 특정 일부에 관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동 건물의 대지 전체를 전세권으로 목적하는 동일 명의의 전세권 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고 그 대지가 공유 지분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분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지분 나오면 무조건 X예요. 정답은 요 지분 X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요 2번이 사유가 되겠네요. 자, 건물의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완료된 경우 토지에 대해서 별도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전세권 설정 등기는 얼구의 주등기로 실행되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되는데 건물 중 특정층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64번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5번 다음 문제입니다.
전세금 말소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의 전세금 말소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180도로 뒤바뀌죠. 공동 신청하는 것이 원칙 설정과 말소일 때. 자, 이번에 등기 의무자가 소재 불명 공시 최고 채권 판결 단독 딱 보여야 됩니다. 맞네요. 3번의 전세금 말소 금소유권 이의 권리의 말소 등기는 인감 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호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의 등기 권리자는 말소 등기 이행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행 판결 단독 신청이죠. 전세권자가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망으로 그 권리가 소멸했을 때 등기 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고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66번부터는 좀 쉬었다 계속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